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지난 6일 날 이낙연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면론 관련해서 당에서 역풍 맞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낙연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표를 벌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랬더니 찬성이 3,000표가 좀 넘었고 반대가 6,000표 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으로 알려져 있는 당원들이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이낙연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갖고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당을 위한 투표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때 찬성이 6,000표 정도가 나왔고 반대가 300표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손재희 변호사님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당대표 퇴진을 위한 양쪽의 요구가 있습니다. 당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투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의 출당을 요구하는 투표가 있는데 물론 이제 권리 당원이 약 80만 명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천 명 투표가 전체 당원의 입장도 아니고 또 저 투표 자체가 실제 효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이낙연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출당을 요구하는 투표 이렇게 굉장히 강대강 충돌이 너무 일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계기는 있었죠. 이게 계기가 됐던 것은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사면론과 관련한 내부 민심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면론을 꺼내드니까 아니 그럼 촛불 민심을 배신하는 것이냐라고 친문 강성 지지층 일부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고 이 목소리는 결국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이낙연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퇴진론이라든가 사면 반대론을 제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민심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투표를 해보자라고 권리당원 게시판에 저렇게 투표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의 어떤 민심의 향배를 저 투표로 가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사면론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지금 대선 주자 1, 2 후보가 지금 저렇게 투표 대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경선 과정이 치열하고 가열될 것이다라는 건 자명한 상황입니다. 나아가서는 권리당원에 계신 분들은 사실 다 민주당 후보 찍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 표가 다른 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잡음 없이 평화적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본선에서 이 네거티브나 좀 상처받지 않도록 후보가 잘 관리하는지가 지도층의 숙제로 보여서 벌써부터 저런 퇴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기 투표하듯이 누구를 경선에서 누굴 뽑을 것인가요도 아니고 퇴진, 출당 이런 가격한 언어로 투표하는 것은 좀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투표 결과 다시 좀 보고 계신데 윤태곤 실장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낙연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표에서는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진에 반대한다 이게 많고 이재명 지사의 출당을 요구하는 건 출당해라 이렇게 찬성이 훨씬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결국 이낙연 대표가 판정승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분석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퇴진되지도 않을 거고 출당되지도 않을 거지 않습니까? 저기서 뭐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효력형 투표가 아니죠. 네, 저런 식의 논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원래 이제 뭐 통가혁, 뭐 손가락 혁명군 해가지고 이제 강한 온라인 지지층, 소수지만 결집된 지지층을 가지고 있지만은 민주당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저기도 이제 80만 명 중에서 총 해봤자 한 10,000명, 7,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얼마 대표성이 있겠습니까만은 열혈적으로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반감이 강하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저거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파란 장미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저런 분들을 동력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점점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그렇고 앞으로 자 서울시장 후보 경선도 있고 당대표 경선도 있고 그다음 대통령 후보 경선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저분들의 이제 좋게 말하면 에너지, 나쁘게 말하면은 좀 분열이라든지 갈등의 도화선이 될 걸 어떤 식으로 좀 관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나갈 건가는 정말로 큰 숙제일 거예요.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 이낙연한테 유리하다, 이재명한테 불리하다 그렇게 따질 게 아니고요. 네. 민주당 내에 당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대선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뭐 얘기한 것처럼 당의 에너지가 될지 아니면 당의 갈등 요인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대선 주자들로 꼽히는 인물들도 이미 대선 전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가 지역 화폐로 전 국민 지급을 요청한 게 지난 4일입니다. 그랬는데 지난 7일 날 정세균 총리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굉장히 강도 높게 강경한 발언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었죠. 그랬더니 곧바로 또 이재명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에서 반려에 포획됐다 이 구절 인용합니다. 서민들은 사투를 벌이는데 반려들의 균형 재정 신화에 갇혀 있다. 어떻게 보면 정세균 총리의 재반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어서 이낙연 대표도 어제 신속하게 4차 지원을 준비해야 된다. 3차 지원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시작되자마자 4차 지원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국회의원 등도 반대 입장을 표현하면서 결국은 참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원 대변인님, 굉장히 4차 재난지원금, 아직 3차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벌써 대선 주자들의 관심은 4차 재난지원금 가 있고 그 얘기는 올해 4월 선거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결국은 이슈를 먼저 선점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제가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한번 다녀보세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다음에 무슨 뭐 체육관을 하시는 분들 거의 뭐 생존의 그 기로에 서서 고통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3차 지원금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뭐 마음 같으면 좀 더 많은 재원을 가져 더 줘야 아낌없이 줘야 이분들이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어느덧 벌써 4차 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3차 지원금도 그 선별적으로 말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 지금 괜히 정세균 총리한테도 총을 쏘고 그다음에 뭐 홍남기 부총리하고도 또 설전이 또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먼저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1차 재난지원금 줬을 때 15조 7천억 가량 배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 4조 정도 효과밖에 없다고 결과적으로 나와요. 지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존의 기로에 있는데 일단은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규율이나 생존의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효과를 논해야 되는데 왜 먼저 저렇게 얘기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시점상으로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이제 막 신청받아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뭐 추경 얘기하면서 4차 지원금 얘기를 할 땐가 우선 이 고비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도 좀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재정 효과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재난지원금을 고민해야 되는데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야권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선거 4월 재보선 앞두고 또 국민들한테 표 이걸로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와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 간에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 재정의 곡간지기로 불리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떤 입장일까요? 4차 재난지원금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는가.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저로서는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 계층의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 근로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니까 피해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임승혁 박사님,
지금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지난해 나갔고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과연 1차 전 국민 줬던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2차, 3차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본 다음에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보고서도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이제 어떤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분석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예. 상황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거를 분석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그 단편적인 분석만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제 수장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당연히 모두에게 주고 싶겠죠. 하지만 이게 경제 수장이 어쨌든 정부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고 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4차 지원금을 논의하는 것도 시기상조일 뿐더러 모두에게 주는 것이 재정 건전성에 어려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 원래 1차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부터도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어떤 것을 더 중요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건강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기초 체력을 더 뒷받침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아픈 곳을 핀셋으로 치료할 것인가의 어떤 차이인데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이제 이야기는 지금 당장 위중한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당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이낙연 뭐 대표도 말을 했지만 그 전 국민에게도 지원하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당의 목소리를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거스르고 계속해서 그런 선별적인 지원을 주장할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